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 칭찬 주인공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동료 의원님께서요 저희에게 칭찬 주인공으로 오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에 모셔왔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조태용 의원님. 제가 의원님을 칭찬의 주인공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년 반 동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모로 많이 배웠습니다. 의원님께서 날카롭게 정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고 또 비판하시지만 항상 매너를 지키고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그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철학, 또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런 것을 듣고도 여러 가지로 배운 점이 많았습니다.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 초당적인 국익을 지켜나가는 그런 외교통일위원회 활동을 같이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걸 의원님, 너무 제가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도 드리고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김홍걸 의원님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보면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또 말씀을 하실 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늘 묻어나고 정치라고 하는 우리 둘을 나누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늘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둘이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정치 영역하고 좀 다른 어떤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함께 생각하는 우리 두 사람이 되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칭찬해 주신 데 대한 좀 보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태용, 김홍걸 의원이 외교 안보 분야의 깊은 식견으로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펼치는 조태용 의원을 칭찬합니다. 정말 과분한 칭찬합니다.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 조태용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했던 것은 38년 동안 외교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외교관에서 정치인이 되신 건데요. 그 결심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예, 사실은 뭐 정확한 시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튼튼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남북 간의 군사 합의라는 합의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 핵 위협이 그대로 있고 안보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사실은 군사 합의부터 먼저 채택이 된 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 불리하고 북한 측의 고민을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런 활동이 이어져서 제가 여의도에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국회 입성하신 지 1년하고 이제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한 분이 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저희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코비드 19 그 저희들이 그 팬데믹 사태 이후에 디지털 속도가 한 10배는 빨라진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사이에 이 그 보안 해킹이라든지 이런 침해 사고가 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사일이나 저희들이 그 북한의 핵을 걱정하는데 핵과 WMD 미사일과 함께 북한은 이 사이버 전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여러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그 국가 기밀들 또 무기 체계에 대한 해킹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 조태용 의원께서 정말 중심이 돼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이버 안보 기본 법안. 조태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1호 법안으로 들었습니다. 사이버 안보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시간이 지난 표현이지만 한때 이제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The most wired nation in the world.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인터넷 맛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디지털 국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안 문제가, 큰 보안 문제가 생깁니다. 해킹에 취약합니다. 이게 무슨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기억하시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 웹사이트가 다운된 적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한수원을 해킹하려고 한 적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덕에 있는 원자력 연구원을 해킹을 했고요.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고 사이버 방어를, 사이버 안보를 잘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사이버 해킹인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이 맡아서 처리를 하고 정부에서 어떤 해킹이 있게 되면 국정원이 맡아서 하게 돼 있고 군에서 해킹이 있게 되면 또 군의 사이버 사령부가 맡아서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제도가 없는 겁니다.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이거는 하루빨리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선진국들은 다 사이버 안보에 대한 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요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만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국회를 시작하면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제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좀 관심을 갖는 다른 법안이나 발의하신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 또 이제 저희가 좀 대비가 허술해서 빨리빨리 대비를 해야 되는 분야로 경제 안보 분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네. 지금은 경제가 안보가 되고 안보가 경제가 되는 둘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연말에 예를 들어서 요소수라고 하는 평소 같으면 국민들이 알지도 못할 그 조그만한 우리 원료의 공급망을 너무 다른 나라에 의존한 나머지 네. 엄청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이 경제 안보 문제가 이제는 경제와 안보를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안보를 담당하는 부처와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로 합쳐야 되고 역시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끌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융합적인 경제 안보 담당 튼튼한 국가의 좀 컨트롤 타워 조직이 생겨야 됩니다. 꼭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국민께서 또 조태용 의원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궁금한데요. 만나고 오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 쪽에서 한 번도 그 제대로 그 포로 규모를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이제 알기는 어렵지만 그 2014년에 그 유엔에서 그 조사했던 보고서에서는 약 5만 명 정도는 이제 그 전후에 북한에 억류된 포로들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국군포로 분들이라던가 그 후손분들이 탄광에서 오래 수십 년 동안 강제 노역을 당하셨기 때문에 일단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북한에서 50년, 60년을 이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쉽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많은 이제 그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명은 최소한 살아 계실 것으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든 이제 그분들을 이제 국내 한국으로 이제 모셔오는 게 그게 이제 뭐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그게 일단 급선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역시 또 진실 규명이 또 중요한 것이 그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라던가 진상조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70년을) 이제 고생하신 분들, 국군포로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얻지 않지만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이런 법안을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이제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6.25 전쟁 국군 포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주나 미국 같은 이제 이민 국가, 이민들이 만든 국가의 경우에는 어떤 나라가 뭐냐, 미국이 뭐냐, 호주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은 결국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희생된 분들을 그 나라의 상징이고 영웅으로서 기념하는 것이 나라의 정체성의 출발이 된다 하는 걸 알게 됐고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문제의 어떤 실용적인 필요성을 좀 덜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휴전 협정을 할 때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 8만여 명의 국군 포로가 있었는데 결국 송환되신 분은 8,000명 남짓이니까 거의 7만 명. 10분의 1 정도만 돌아오죠. 맞습니다. 이게 좀 엄청난 일이 사실 벌어진 것이죠. 이 7만 명에 넘는 국군 포로가 북한에 억류돼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체로 탄광에서, 그것도 아오지 탄광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됐는데 법은 대개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아주 중요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억류됐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희생을 하셨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네. 그 명단을 적어서 제 생각에는 커다란 기념비를 만들고 이름을 다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 현실적으로 가족들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네. 뭐가 있는지를 네. 찾아서 아무리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치렀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원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명예를 회복하는 일,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저희가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일, 두 가지는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조태용 의원님께서 나아가실 방향입니다. 어떤 활동들을 더 하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무리 유능한 선장이 있더라도 이 선장이 자기가 어느 항구에 자기 배를 끌고 가야 되는지 목적지 항구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서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 10대 경제 강국이고 군사력도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따지면 10위권에 들어가는 굉장히 커다란 나라가 됐어요. 커진 몸집에 맞는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안보 정책 틀, 또 방향이 사실은 아직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추국가로서 자기 몫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넘어서는 대한민국만의 외교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가치 지향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틀을 만드는, 외교안보의 틀을 만드는 사회적 공론화 작업에 뜻나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런 중요한 작업을 좀 시작할 수 있는, 좀 국회 차원에서 좀 크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진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 보시기에 좀 칭찬해주고 싶다라는 좋은 동료가 있으셨다면 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교 통일위에 저랑 같이 계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선 의원님을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용선 의원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